더불어민주당 그동안 뭐 혁신공천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혁신공천도 미흡하다는 그런 논란이 있고 또 진문공천 이 상당한 뭐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정들이 겹쳐가지고 현재로서는 일당도 어렵다 이런 우려 속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좀 명구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는 하지만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소위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솔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부를 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비례민주당 창당 소식은 어떻게 지금 돌아갑니까? 제가 MBN에서 어제 일요일 날요 시사 스페셜 나가서 뭘 했냐면 자 미래한국당은요 미래한국당은 이제 1+4라는 범죄단체가요 날치기로 이제 그 꼼수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정당 방위다 자구책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미래한국당은 근데 만약에 여당 비례민주당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만든다면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연동형 비례를 통과시켰잖아. 근데 자기들이 다시 그걸 만드는 거는 자기 모순이고, 그 다음에 자가 당착이고, 그리고 이게 군소정당 내당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배신 행위다. 배신 맞잖아요. 배신행위죠. 그러면 이게 공수처를 되돌려놔야죠. 공수처하고 이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옆바꿔 먹었는데. 공수처는 그대로 가지고 4+1 이걸 만약에 가져가면 정의당이 가장 배신감 느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논평했고요. 오늘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인영이에요. 이인영이가 뭐랬냐면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인영이 비례 민주당 만드니까 의병들의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막느냐. 그러니까요. 자기들에게 비례 민주당 꼼수 안 하는데 의병들 그 의병이 누구냐면요. 윤건영, 손혜원, 정봉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병이요? 제가 이렇게 비판. 자, 윤건영이는요. 광군 중에서 핵심 참모죠. 이게 광군이지 무슨 의병이냐 말이에요. 의병. 그렇죠. 자, 그다음에 손혜원이는 광군에 있다가 부동산 복고 투기로 잘리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절친하고 광군에서 잘리가지고 잘렸지만 이게 당에서는 제명됐지만 위장 의병 아니에요. 위장. 그렇죠. 실제는 한 패거리죠. 문재인이하고 위장 의병이죠. 그다음에 정봉주는 이번에 광군에 어떻게 시험 쳐가지고 통과되려 하다가 여장 문제로 그때 여의도 그 성추행 있잖아요. 이 문제로 광군에 시험 복귀하려다가 부적격으로 이게 잘린 사람 아니에요. 이 3명 중에 의병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런 게 의병을 핑계대는 거는 임진왜란이나 우리 일제시대 때 의병에 대한 모욕행위다.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거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꼼수 중에 꼼수니 뭐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느니 그러던 사람들이 보니까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한 25, 6석을 한국당이 이제는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싹쓸이에 같으니까 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일당도 뺏기고 범야권이 과반을 넘겠다. 거기다가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거 우리가 과반만 넘으면은 문재인 탄핵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피는 순간이고 이문을 좀 챙겨야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인영보다는 더 문제가요. 이인영이는 뭐 그렇다 치고 박지훈입니다. 그 찬성하고 나섰더라고요. 야, 박지훈이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에게 1+4에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가장 피해보는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의당처럼 반대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박지훈이가 뭐라 했냐면 이거는 결국에 미래통합당 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찬성하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지훈이를 보면 이 사람에게 그 낮에 옛날에 보면 사쿠라들 있잖아요. 왜? 낮에는 이게 야당하다가 밤에는 이제 여당하는. 근데 박지훈이는 낮밤 안 가리고 항상 여당 앞잡이 하는 것들. 낮밤을 안 가리고 여당의 앞잡이, 민주당의 앞잡이 하는 거예요. 무늬만 야당이지. 이 사람이 이게 왜 야당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심하게 비판하면요. 문재인하고 비슷한 것 때 기억력이. 제가 근데 뭐 병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박지원이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래통합당이 이게 원인입니까? 지금 이게 1 플러스 4가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게 꼼수 준연동형 비례제 있잖아요. 그걸 이걸 만들어야지. 이게 날치게 한 거야. 이게 원인이지. 그래. 어떻게 미래통합당이 원인입니까? 한두 달 전에 일도 기억을 못하는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군부를 떼고 애드벌런을 띄우는 것은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당초 한 40% 물갈이를 하면서 혁신공천을 하겠다. 결국은 어느 쪽이 더 혁신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승부가 결정이 난다. 이런 인식에서 할 것 같더니 최근에는 뭐 현역 의원들 뭐 물갈이 됐다는 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몸이 아프고 지고 갖고 한두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혁신공천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면은 파열음이 좀 날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현역 의원들이 좀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거다 했는데 좀 미흡한가 사실 아닙니까?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요. 박사님하고 저희가 근데 저번 주에 그랬잖아. 역대 모든 공천을 보면 물갈이 폭이 1%라도 높은 정당이 1%도 이게 승리했다. 한석이라도 이래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위 20%도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갈이 한 게 과천에 추미애 비서실장 했던 신창현입니까? 그렇죠. 이 정도? 또 그다음에 정재호. 청주의 오재생가?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일산 아까 고향에 이런 사람들 정도지. 지금 이게 그 원혜영이가 언론에 안 보이죠? 김영원에게 날마다 언론에 자르고 하면서 김영원은 오잖아요. 예. 근데 저쪽 공관위원장 원혜영이는 저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한 번씩 양정철이나 이해찬이나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공관위원장이 언론에 사라졌어요. 저는 정말 이게 이번에 물갈이 이 폭, 이번에 미래통합당 비교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거에 폭이 좌우될 거고 지금 이게 기세는요 완전히 야당이 잡았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울산 선거부정 그 4인방인가도 지금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임동호는 경선이죠. 경선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 임동호 상대 축에 있었던 그 최고위원. 근데 지금 김남국이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러니까 원혜영이가 이런 김남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으로서 탁탁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언론에 좀 조명을 받아야 살아나는데 원혜영이는 보이지 않고 이해찬만 가끔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뭐 당이 말하자면 혁신한다는 인상을 전혀 못 주고 있거든요. 예. 김남국이는 뭐 요리 보낼까 저리 보낼까 해가지고 뭐 그런 모양이던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12시 아닙니까? 예. 녹화가. 지금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공천했는데 이용우라고 카카오뱅크 있죠? 예. 이분도 이게 동작에 약간 그런 데 했는데 고양정으로 갔네요. 아, 고양정. 고양정. 예. 그다음에 의원 가천에 이소영 변호사 이렇게 가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김남국이는 뭐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동작, 금천 뭐 이렇게 예, 얘기가. 금천하고 이제 그 동작을 나경원 있잖아요. 예. 여기 가는 걸로 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김남국이는요. 잘 아는 게 뭐 동생 그 같이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남국이는 한마디로 이제 그 조국의 분신, 조국의 상징입니다. 방송에서도 이게 조국 변호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이게 그 서초동에서 개싸움 있잖아, 개국본. 예. 거기에 사회도 봤죠. 그다음에 조국 백서 있잖아. 필진으로도 갔죠. 그럼 이게 김남국이가 조국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국이를 처음에는 어디 보내냈어요? 금태섭 지역구로 갈라 했죠. 그럼 이게 금태섭하고 조국 싸움은 거기서 조국 내전이 벌어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가 야, 둘 다 살리된다. 그래서 금태섭은 또 경선하고 김남국은 김남국 딴 데 돌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조국 내전이 아니고 조국 외전이 벌어진다. 아, 외전. 이게 중요합니다. 예. 조국 외전이 벌어진다. 왜 그러냐면요. 김남국은 이게 어디 넣어도 조국의 상징이죠. 예. 그럼 이게 동작이든 검찰이든 어디 가도 야, 조국의 분신이 공천받아 놓은다. 이러다면 이게 조국이 결국에 지금 죽은 조국이 선거판에 가장 이슈가 돼가지고요. 여당의 참패를 가져옵니다. 결국 김남국은요. 전략 공천을 받을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지만 이게 본선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나경원이하고 붙어서 이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허영일 예비후보가 오래전부터 털을 닦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격 이야기했지만 자격이라는 게 상대방을 좀 무술 압도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상대방보다 이 무술 실력이 오합지졸인데 비교도 안 되는데 자격 가면 자기가 먼저 죽지 남을 어떻게 죽여요. 자격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결국에 본선에요. 큰 마이너스가 김남국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제가 논평할 필요 없이 진중권이가 잘 적어왔대요. 진중권이가 오늘요. 김남국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그래요? 조국을 위해서 개싸움한 거는 훈장이 아니다. 김남국이 조국을 위해서 개국본 서초동 개싸움한 이건 이게 훈장이 아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조국에 대해서 사랑 고백한 것도 잘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요. 이게 중요해요. 진중권이가 김남국이 보고 조국으로 흥한 자 조국으로 망한다. 바로 이게 그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고 촛불로 일어선 정권 촛불로 망하고 조국으로 흥한 자 김남국이가 조국이 아니면 공천 바뀌었어요. 그렇죠. 조국으로 흥한 자 그게 조국으로 망하는 거는 본인도 망하고 당도 망한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당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재인까지 망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이 망하면 당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패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식물정권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공천 소식은 일단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범여권도 뭐 여권이라고 해야 할지 어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1 체제에 참여했던 혼합 통합신당이 지금 곧 사실은 오늘 그 신당 출범에 대한 그 방침을 정하고 창당 작업에 본격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그랬는데 일단 바른미래당 대변인을 하고 있던 김정화 대변인을 바른미래당 대표로 선출을 해가지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그것까지 지금 딱 손아귀에 넣네요. 그래서 김정화 대표가 호남신당의 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대표가 통합신당의 얼굴이 되는 거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김정화 대변인이 손학규가 이제 그 사퇴할 때요. 눈물을 흘리던 이제 몇 안 남은 뭐 진짜 아니 무슨 국회의원 온 것도 아니고 정치 초짜던데 이런 사람이 그 통합신당에 기라성 같은 그 다선 중진들만 해도 3선 이상만 해도 한 10여 명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손학규가 두 가지를 제가 방송에서 비판한 게요. 손학규가 이제 이거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매일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저녁이 있는데 혼밥만 먹는 혼자 남았잖아요. 저녁이 있는 먹는데 저녁을 여러 사람하고 모여야지. 혼밥 먹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손학규를 비판한 게요. 어떤 사람한테 너무 질리면 이 사람에게 2년 동안 그렇게 사퇴한다 해서 너무 질려가지고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았죠. 이렇게 질린다는 것 같다 우리 표현 중에요. 학을 뗀다는 말 들어봤죠? 학을 뗀다고 그러죠. 학질을 뗀다. 원래 어근은요. 학을 뗀다. 그럼 이게 그래서 제가 손학규 이름이 학을 떼면 뭐가 돼요? 손규. 학을 떼내니까 손규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비판까지 왜 학을 떼내버리면 손학규에서 손규만 남으니까 이렇게 제가 비판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저는요 이래 봐요. 저는 이래 적의 적은 동지입니다. 이 말은 저는 호남에서요 이 당들이 선전해 주기를 바래요. 과연 호남에서 왜? 전에 문재인이 압승해 버리면 호남이 안 되거든요. 한 석이라도 줄이 된단 말이야. 박지원은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합신당 만들어서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호남 28석 중에 23석을 국민의당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박지원은 그래도 한 14석 정도 반타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28석 중에. 한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선 통합신당에 대해서 명분이 없고 그리고 그거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김정화가 대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호남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님이 워낙 전문가니까 제가 이게 논평하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 생각은요. 안철수까지 합쳤으면 어떻게 조금이라면 나을 텐데 또 이제 안철수까지 떠나버렸잖아요. 안철수 좀 이따 하고 그럼 이게 안철수 빼고 나머지 당이 끌어모아서 박사님처럼 이게 파괴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적의 동지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기대하는 게 개인기입니다. 제가 통계를 아까 박사님이 10여 명 했잖아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삼선 이상이 9명이야. 9명입니다. 10명이니까. 삼선 이상이 9명이니까 결국에 그 늙은 말의 지혜란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노마지지가 있죠. 늙은 예. 말의 지혜. 예. 삼선은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럼 이게 각 개인기로서 돌파해가지고 몇 석이라도 지역구 관리 잘하는 의원들 좀 있잖아요. 황주영, 유성엽, 네. 뭐 박주선 몇 명들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호남에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호남도 일당 독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민주당 이런 여론도 많잖아요. 예. 이렇게 다 끌어모아서 저는 이각 개인기로 늙은 말이 3선 이상의 관록으로서 몇 석이라도 호남을 뺏어줘야만.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3분의 몇으로 내리고 그래야만 이게 나중에 저희가 뭐 국회 기울어진 나라 바로 잡으려면요. 예. 문재인 탄핵까지 하려면 최대한의 줄이다 이거 호남이 분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철수 신당도 지금 어젠가요? 창당을 마무리했죠. 24일 오늘 안철수 신당이 했습니다. 했죠. 예, 하도 내가 관심이 없어갖고.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관심 있게 제가 다 메모했는데요. 안철수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오지만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왔다고 막 하면서 한 게 그 제가 그 안철수 창당대를 보니까 딱 한 단어로요. 이것도 이게 문재인 닮아가 남탓입니다. 아, 그래요? 한 단어로 이게 남탓이 안철수는. 예. 제가 봤더니 18대 옛날 대선 있잖아. 예. 18대 대선은 이제 국정원 댓글 때문에 망했고 자기가. 그다음에 작년 19대 총선 있죠. 예. 총선은 그때 김수민하고 리베이트 의혹이 있었죠. 예, 리베이트 오기. 대법원에 무죄는 받았잖아. 리베이트 의혹 탄압받아가 망했고. 그다음에 작년 대선 있잖아. 19대. 예. 대선은 더루킹의 여론조작 때문에 망했고. 한 번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게 망한 게 아니고 18대 대선은 국정원 댓글, 총선은 리베이트 탄압, 19대 대선은 더루킹 여론조작. 이게 바로 남탓 아닙니까? 예.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치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방송에서 어떤 분이, 야, 안철수가 이게 뭐 태풍이냐, 돌풍이냐, 뭐 미풍이냐, 차자 속에 태풍이냐, 뭐 하길래요. 예. 제가 그랬죠. 안철수는 이게 무풍, 바람이 없다. 아니, 무풍, 아무 바람이 없고, 제가 그래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무풍이고, 지금 이게 그 구름만 잔뜩 껴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있으면 비까지 내리겠다. 비. 왜? 지금 지지율이 3%인데, 지금 이게 앞으로 해봤더니 2% 떨어졌다고. 예. 만약에 3%가 무너지면 의석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풍, 그 다음에 구름이 끼가지고 비가 내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 그래서 안철수 자기 고집으로 지금 정치하려고 하는 해서는 무리고 자기 따르던 사람들이라도 빨리 통합당으로 보내는 게 최선의 방책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몇 명 당선되면 나중에 좀 어떻게 뭔가 살아날 국리를 도모해 봐야지. 오늘은 이제 임재훈 의원 있죠. 그때 왜 예, 헬스 들어갈 때 감금 당했다고 예, 예. 나와서 이 사람 등에 문제가 있죠. 임태훈 있잖아. 임재훈. 예. 임재훈. 이분이 또 미래통합당을 합류했거든요. 기존에 이동섭, 뭐 다 이게 김중록. 김중록. 세 사람 예, 갖고. 세 사람 다 이게 왔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계는 한마디로 이제 공중분해가 돼버렸죠. 공정 부려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손학규도 혼밥. 아마 이게 안철수도 이제 혼밥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북한에서 또 제대로는 논평했더라고요. 저는 북한 논평을 즐겨봐요. 왜? 제일 객관적으로 잘 보는데 안철수에 대해서 북한이 뭐냐면요. 똑똑한 이념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을 쫓아서 하루아침에도 12번 옷을 갈아입는 정치배다. 정치 철새다. 정상배, 몰입배. 야, 하루아침에도 12번 옷을 갈아입는 정치 철새다. 이게 북한의 논평이에요. 뭐 더 이상 말을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죠. 어떠한 이게 이념도 철학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을 쫓아서 하루아침에도 12번 옷을 갈아입는 정치 철새다. 이게 북한의 논평이에요. 뭐 안철수는 야, 북한 논평은 뭐 자기가 이게 나중에 뭐 정권 잡으면 그 이해한다 뭐 어쩌고 하지만 제대로 옛날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한다 했잖아요. 상당히 북한의 논평이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뭐 한 1년 반 정도 독일로 미국으로 다녔는데 내공이 전혀 쌓이지 않고 오히려 다 있던 내공마저 소진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안타깝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내용이 뭐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론조사가
많이 오염됐다.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마사지 하는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이번에 들켰지 않습니까? 늘 조작 미터라고 말하는 리얼 미터가 이번에 완전히 뽀록 들켰어요. 이번에 저는 문재인 그 좌파 정권은요, 두 가지 조작을 통해서 이제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통계 조작이고, 하나가 이제 여론 조작이에요.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죠. 그렇죠.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예. 지금 이제 뭐 소득이 뭐 분배가 개선됐니, 취업자가 늘었니, 전부 이게 통계 조작이죠. 이런 게 통계 조작을 통해서 여론 조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여론 조작은요, 저는 드루킹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드루킹은 범죄자니까 뒤에 댓글 막 조작해가지고 처벌됐죠. 이런 게 여론 조작은 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죠. 근데 여론을 조작해버리면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조작 미터 한 걸 봤더니 이분이 과태료 1,500만 원 받은 거는 뭐냐 하면요. 작년에 그 11월 달에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했어요. 오마이뉴스가 의원들 교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거 한국당 의원 교체 비율이 민주당보다 훨씬 높다. 이래 놓잖아요. 그게 표본이나 모든 공정성이 잘못됐다. 이래서 이게 1,500만 원 받았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웃긴 거는 작년에 그 5월 달에요. 작년에 5월 달에 왜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1.6%까지 간 적 있죠. 1.6%. 그때 이해찬이가 뭐 한마디 했죠? 그렇죠. 야, 여론이 이게 왜 이래? 이거 여론조사. 15, 20% 나였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랬더니 이게 한 주 만에 13.1%로 올라버렸지. 13.1% 차이로 벌었잖아요. 이게 조작 안 하고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요. 리얼 밑에 이 권순정이라고 본부장 있잖아요. 권순정. 이 사람 이게 조국 백서에 필자로 갔다가 이게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그만뒀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조작 밑에가 여론 조작인 거. 이게 바로 민주주의 큰 적이고요. 결국 이게 드러난 거는 앞으로도요. 요 차이만큼 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믿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총선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현혹되지 마시고 4월 15일 준엄한 표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